한 번쯤 운전자의 운전 능력 없이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떠올려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차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위험을 판단하며 계획한 목적지까지 경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입니다. 운전자의 주행 조작을 최소화하며 스스로 안전주행이 가능한 인간 친화형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았던 것처럼 운전자의 주행 조작 없이 오로지 자동차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만을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총 6단계로 이루어진 자율주행 단계가 존재합니다. 레벨 0 비자동화 단계는 운전자가 주행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책임지는 단계입니다. 일상에서 대부분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차량의 시스템은 긴급 상황 알림 등 보조 기능만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주행 중 변수와 사고 책임도 인간에게 있는 레벨입니다. 레벨 1 운전자 보조 단계는 차선 유지 기능과 차간 거리 유지 기능을 통해 운전자를 보조하는 단계입니다. 운전자 보조 단계 역시 책임은 모두 인간에게 있는 레벨입니다. 레벨 2 부분 자동화 단계는 특정 조건 내에서 일정 시간 동안 차량의 방향 조정과 가감속을 차량이 인간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완만한 커브에서의 방향 조정과 앞차와의 간격 유지를 보조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 역시 주행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단계로 운전자는 항상 주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즉시 운전에 개입하여야 합니다. 레벨 3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는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 조건의 구간에서 시스템이 주행을 감당하며 위험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단계입니다. 앞에 레벨 2와 다르게 상시 모니터링을 요구하진 않지만 시스템의 요구 조건을 넘어서는 경우 운전자의 즉시 개입을 요청하게 됩니다. 레벨 4는 고등 자율주행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도로에서 모두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주행 책임 역시 모두 시스템에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도로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하지만 악천후와 같은 특정 조건에서는 개입이 요청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을 통한 주행 제어 장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레벨 5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입니다. 운전자는 불필요하며 탑승자만으로 주행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목적지만 입력하며 시스템이 모든 주행을 담당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완전 자율주행 이외에도 시스템이 운전자를 보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량들을 모두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이 필요한 이유 또는 장점과 이익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이유로 인해 현재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전세계에서 교통사고로 연간 130만 명이 사망하는 비극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5년 WHO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가 125만 명, 부상자가 5천만 명으로 주요 사망 원인 중 9번째이며 자동차의 보급 추세를 감안하면 2030년에 7번째 사망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교통안전정보관리 시스템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1만 5,354건이며 그중 사망자 수는 5,092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약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연 자율주행 자동차는 얼마나 안전한 것일까요? 이 중에서 차량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는 2015년 2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단 한 건이었습니다. 최근 이슈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일 것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이란 테슬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ADAS 시스템으로 자율주행 레벨 5인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DAS 시스템은 지능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말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FSD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전기차가 목적지까지 알아서 차선을 변경합니다. 고속도로 진출 등을 하며 가장 빠른 길을 찾아가는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과 자동 주차 기능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호출 기능이 있습니다. 살짝 살펴보기만 해도 편리할 것 같은 기능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할 것 같은 기술 FSD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닌 도심 내 일반 도로에서는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테슬라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은 일반 도로에서도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은 일반 도로에서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며 가끔 기능이 활성화될 때가 있지만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기계의 차량 조작이 다른 운전자를 당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FSD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주행 차선 옆으로 새로운 차선이 합류하며 주행 차선으로 진입하려는 차가 나타나면 테슬라 전기차는 그에 맞춰 속도를 급격히 낮추게 됩니다. 이 경우 뒷차 역시 급하게 속도를 낮춰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레벨 5에 대한 여러 논란 역시 존재합니다. 2020년 7월 14일
독일 법원에서는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허위 광고라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용어의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고 조사를 수행하고 취약점들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 듀크 대학교 로봇공학 연구소장 미시 커밍스 교수는 현지 라디오를 통해 레벨 5 실체를 전면 부정하였습니다. 커밍스 교수는 일론 머스크가 의미하는 완전 자율주행은 레벨 4 수준일 것이고 그마저도 당장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는 아직 레벨 5가 어떤 형태로 구현될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구글 웨이모 존 크라프칙 CEO 역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율주행 레벨 5는 신화 같은 이야기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크라프칙 CEO는 레벨 5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산티아고까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차량 스스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자율주행에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트롤리 딜레마와 같은 윤리적 문제점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자율성을 인정하는 순간 로봇으로서 윤리 주체성 문제가 등장하고 동시에 법적 관점에서도 로봇의 권리 주체성 문제가 유발됩니다. 간단하게 약간의 극단적인 예시로 살펴볼까요? 자율주행 차량의 결함으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거나 속도 조절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주변 상황으로는 차량과 같은 방향 인도에서 길을 걷고 있는 시민, 꺼져가는 횡단보도를 급하게 건너고 있는 임산부, 반대편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로 가정합니다. 이때 극단적인 상황으로 자율주행 차량 탑승자를 포함하여 한 명은 꼭 사망하게 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러한 윤리적 문제점 이외에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 책임에 대한 법적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